그림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일부이다. 이 조건을 봤더니요. 0 이상 4 이하인 범위에서 fx는 2배 절대값 x-2 빼기 1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부터 4 사이에서 요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 조건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하는 fx다. 자, 이런 거 뭐라고 그랬죠? 이런 조건 나오면 이거 주기함수임을 알려주는 조건이구나 이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게다가 가조건에서 보면 0부터 4 사이, 즉 길이 구간이 4구간이죠. 그죠? 요 길이가 4인 요 구간 안에서 V자 형태로 정의가 되었고 요 구간 내에서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건 뭐야? 요놈은 주기가 4인 주기함수임을 알려주고 있구나.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0부터 4 사이에서 그려진 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4부터 8 구간에서도 8부터 12 구간에서도 오히려 또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4부터 0 구간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는 파악이 끝났고요. 그런데 이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fx의 2n승 플러스 1분의 fx의 2n 플러스 1승 빼기 1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x의 정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우리 뭐예요? 그 등비수열의 극한 그런 데서 배웠죠. 그래서 사실은 R의 n승에서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R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fx의 2n승을 보면 되는 거야. 그죠? fx의 2n승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결국 2n도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fx의 범위에 따라서 얘의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fx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 먼저 fx가 이제 어떻게 될 때? 1보다 클 때, 그 다음 fx가 1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fx가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 f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프에서 보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엔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걸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 돼요. 자, 그러면 fx가 1보다 클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첫째 fx가 1보다 크다면 fx가 1보다 크다면입니다. 요렇게 쓰면 요렇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fx의 2n승 역시 어디로 가겠어? 얘도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분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는 놈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라 라고 배웠죠. 결국 fx의 2n승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때는 gx가 뭐가 되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fx의 2n승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요거 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f의 2n승으로 나눴으니까 fx가 하나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 빼기 fx 전체의 2n승분의 1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놈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도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에 가까워지고요. 얘도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에 가까워집니다. 남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fx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때는 gx가 그냥 fx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조금 옮겨볼까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gx는 equal fx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fx가 1이면 되게 쉽죠? 그냥 요놈이 1 되는 거잖아. 1의 2n승은 n이 얼마가 됐든 간에 1입니다. 그리고 fx 1의 2n 플러스 1승도 1이니까 얘는 2분의 0 해서 이때는 gx가 그냥 0이 돼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fx의 2n승은 어디로 갈까요? 예, 요거 0으로 갑니다.
그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을 계속 거듭제곱을 하면 결국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죠.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거니까 남는 놈은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이때 g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f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 놈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짝수승이니까. 그 다음 요 놈은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1 더하기 1분의 위에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1. 그래서 이건 2분의 마이너스 2에서 요때 역시 gx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렇다면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gx의 그래프는요, 요거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빨강색으로 그려볼게요. 일단 요게 1에서 경계가 나뉘니까 여기 1인 지점 있죠? 1인 지점에 우리가 요렇게 회색으로 라인을 하나 요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까요? fx가 1보다 큰 데에서는 gx는 그냥 fx와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1인 지점, 요 회색 라인이 1인 지점이니까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 1 요렇게. 그죠? 얘보다 큰 쪽에서는 그냥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되고 요렇게 돼요. 그지? 다만 요 끝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포함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1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fx가 1일 때에는 gx는 0입니다. 따라서 요 때는 함수값이 요로 와야 돼요. 0, 여기도 요 때는 딱 0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요렇게 오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있지만 마이너스 1에서도 g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렇게 그려지게 돼요. 됐죠? 요게 이제 0부터 4 구간에서 그런 건데 이게 주기함수니까 다른 쪽에서도 다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뽕 뚫리고 여기에서 함수값은 0이 딱 찍히면서 다시 여기서는 구멍 뽕 뚫린 상태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놈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 놈이 요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건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구멍 뽕뽕 뚫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뭐냐 하면은 요 놈이 바로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gx의 그래프까지 우리가 그려냈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 하면 이때 자연수 m에 대하여 방정식 m 곱하기 gx는 x 플러스 m의 실근의 개수를 am이라고 하자. 그럼 m은 1부터 20일까지 am을 다 더하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 놈을 잘 보면요. 지금 자연수 m이다 그랬으니까 m은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양변을 m으로 나눠주게 되면 gx는 뭐가 되냐 하면 n분의 1x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이건 뭐예요? 얘와 이거의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 y는 이꼴 gx의 그래프와 이 빨간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이꼴 n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요 직선의 그래프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교점의 개수가 바로 a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m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넓은 데에서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am은 뭐라고요?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y는 gx의 그래프와 앞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될 y는 n분의 1x 플러스 1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am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을 봤더니요. 얘는 y절편이 1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점을 지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보시다시피 gx의 그래프가 y값이 3보다 큰 범위에선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교점도 3보다 큰 쪽에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선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 1보다 y값이 작은 범위에서는 교점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요 직선도요. 딱 이 y 함수값이 3이 될 때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언젠지 그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 놈이 2가 돼야 되고 결국 x가 2m일 때 함수값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m,3이라는 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딱 요 점까지만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면 됩니다. 또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요 x가 마이너스 2m이 되면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딱 요 점까지만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m이 1일 때를 한번 해보면요. 얘는 m이 1이면은 요 y절편은 0,1이니까 요 점을 지나고 얘 m에다 1 대입하면 2,3을 지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니까 요거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즉 요 점을 지나니까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죠. 네. 왜? 이 위에서는 이 아래에서는 절대로 교점이 안 생길 테니까. 그러면 이때 교점을 봤더니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A1은 이꼴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요 X축 위에, 즉 Y가 0 될 때 점들이 이렇게 딱 홀수가 되는 점, 예를 들면 1, 3, 5, 7, 9,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요때만 이렇게 점이 찍히니까 요때도 교점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0이 될 때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요 함수값 y가 0이 되는 요 점을 찾는데 요놈이 마이너스 m, 0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의 점만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m이 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m이 2가 되면요. 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이 점을 지나는 건 변함이 없고요. m이 2이면 4,3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 요 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버리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시다시피 요쪽에서는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이쪽에선 교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2는 2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잠깐만요. 우리 아까 요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요걸 색깔을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m이 1일 때는 요렇게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m이 1일 때 여기다 표시를 하죠. m이 1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m이 2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m이 3일 때 볼까요? m이 3일 때를 보면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이것도 색깔 다르게 또 해볼게요. m이 3이면 여기가 6,3을 지나니까 요 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3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거 m이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요 점을 지나가도록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지?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교점이 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셋, 넷, 5개가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A3는 뭐가 되는 거야? 5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만 더 가볼까? 예를 들어 m이 4가 되면은 얘는 8,3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놈이 되고요. 요게 m이 이꼴 4일 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거니까 요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됐지?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는 보세요. 교점이 없어요. 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뭐가 되냐 하면 A4는 4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규칙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가만 봤더니 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 교점의 개수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교점의 개수를 따로 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교점을 세봤더니 m이 1일 때는 2개가 생기고 m이 2일 때는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 다음 m이 3일 때는 다시 2개가 생기고 m이 4일 때는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치? 이 룰이 계속되는 이유가 아까 이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m,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x축 위에 점이 아까 어디에만 찍힌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에 찍히니까
요 m이 그냥 마이너스의 홀수일 때, 그래서 1, 3, 5, 7, 9 요때만 여기에 교점이 생기고요. 그때는 특이하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1일 때에 교점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 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렇게 지나갈 때는 교점이 2개씩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 요렇게 지나갈 때는 교점이 아예 안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룰이 계속됩니다. 그쵸? 왜? 그 다음 거 어떻게 그려질 텐데? 그 다음 건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 5를 지나가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5를 지나가게 그리다 보면 다시 여기서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치? 그래서 보시면 요 m이 홀수가 되면 교점이 2개 생겨요.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m이 짝수면 빵개, 홀수면 2개. 뭐예요? 짝수면 빵개 이거니까 홀수일 때는 무조건 2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수일 땐 빵이구나. 이게 규칙성이에요. 됐죠? 그 다음 0보다 큰 쪽에서 보면 m이 1일 때는 교점이 하나죠. 근데 m이 2일 때는 교점이 2개가 생깁니다. 근데 m이 3일 때는 교점이 3개가 생기고요. m이 4일 때는 교점이 4개가 생겨요. 그쵸? 그 다음엔 다시 여길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서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양수 쪽에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m 값과 똑같은 교점의 개수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게 A의 2K-1과 A의 2K라는 놈은 다른 패턴을 보이겠구나. 즉 얘가 홀수가 되면 아까도 봤지만 기울기가 홀수가 되면 0보다 작은 쪽에선 무조건 2개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2개를 더하고 0보다 큰 쪽에서는 m값과 똑같은 개수만큼이 생기기 때문에 요 2k-1개만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이 짝수가 되면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0보다 큰 쪽에서는 m값과 똑같은 개수만큼 교점이 생기니까 2k만큼 교점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럼 끝났습니다. 요때는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2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뭘 요구했었죠? 문제에서 여기에서 딱 봤더니 m은 1부터 20일까지 am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다시 쓰면 시그마 m은 1부터 20일까지 am이라는 놈은 그쵸? 요거 홀수 따로 짝수 따로 더하는 걸로 본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21이 되려면 이 k가 얼마가 되면 돼요? 11이 되면 됩니다. 그죠? 11까지 a의 2k-1을 더해준 거에다가 요거 이제 홀수 번째만 항들만 더해준 거고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다면 얘는 그냥 1부터 11까지 요 놈의 합이니까 공식 쓰면 되겠네요. 2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12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그냥 1부터 10까지 2k인 거니까 그냥 10 곱하기 1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찍찍 없애주시고 이거 11이 다 들어있으니까 11로 묶어주시면 12 더하기 1 더하기 1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 얼마예요? 23 되나요? 그래서 11 곱하기 23이 됩니다. 그래서 23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23에 23이니까 253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